강연을 시작하면서 강연자는 판소리에 대한 강연을 하러 왔다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연구가라고 하는 것은 전문성이 있는 사람임을 알 수 있게 해주는데 이것을 통해 발표 내용의 신뢰성을 더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청중과 상호작용을 하는데 판소리에 대한 청중의 배경 지식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소리의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자기소개, 배경 지식의 점검, 판소리의 정의로 발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발표와 강연은 거의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가가 하면 강연이 되고 학생이 하면은 발표가 됩니다. 강연자는 청중과 상호작용을 합니다. 굉장히 답하기 쉬운 질문을 청중에게 던지는데 이렇게 하는 까닭은 판소리를 판과 소리로 나누어서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우선 판을 많은 사람이 모여 공통의 특수한 행위를 하는 장소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의를 전제하고 판소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자료를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그림이고 시각자료고 19세기 전반에 활동한 한 명창의 판소리 장면을 그린 그림입니다. 여기에서 청자는 흥에 겨워 어깨춤을 추기도 하고 또 서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합니다. 즉, 판소리 공연의 청자는 공연을 감상하는 중에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자유롭게 표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흥에 겨워 어깨춤을 추거나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들이 지금 밑줄 치고 가로치는 부분의 구체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판소리가 많은 사람이 모여 공통의 특수한 행위를 하는 판소리가 아니고 판이 많은 사람이 모여 공통의 특수한 행위를 하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한편이라는 담화 표지가 나왔습니다. 화제가 전환이 되고요. 판을 씨름 한 판의 판과 같은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나왔던 정의하고는 조금 다르고 전제가 달라지기 때문에 판소리는 무언가가 시작되어 완결되기까지의 전 과정, 즉 짜임새 있는 구조를 갖춘 긴 이야기를 소리로 표현해낸 것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해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설명과 그 다음에 이 자료는 연결이 되면은 안 됩니다. 이 자료는 판을 이렇게 정의했을 때 그 특징을 설명하기 위해서 있는 자료이고 판에 대한 정의가 달라지면 판소리 자체에 대한 정의도 달라지기 때문에 구분을 해서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소리인데요. 소리는 판소리가 목소리로 연행하는 성악의 한 갈래임을 뜻한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소리 자체를 중시한다. 소리꾼들은 득음을 통해 맑은 기운을 머금은 신소리를 내고자 노력을 한다. 목신소리에 가치를 부여한다. 이것은 서양의 성악과는 미적 기준이 다르다. 발성법에도 차이가 있다. 라는 것들이 소리와 관련된 판소리의 특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한편이라는 담화 표지가 나오고 내용이 달라지는데 소리를 여기에서는 목소리에 치중했다면 노래와 비교하여 이야기성을 갖춘 긴 노래로 정의하는 견해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견해와 이 견해는 다른 것이다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면은 밑에 나오는 견해는 소리와 노래를 비교하고 있고 앞에는
서양의 성악과 판소리를 비교하고 있다라는 거, 비교 대상이 서로 다르고 이것들은 이 지문에서 엮이지 않는다라는 것도 여러분이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비교 대상은 판소리와 서양의 성악, 소리와 노래 이렇게입니다. 한 편을 기준으로 앞부분과 뒷부분의 내용을 분명하게 구분을 하는 것이 지문을 읽어 나갈 때 여러분들이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강연자는 흥보가의 장면을 자료를 통해서 제시해 줍니다. 영상 자료로 추정이 됩니다.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청중과 상호작용하면서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소리에서 내용이 펼쳐지며 한 인물이 장면에 따라 전혀 다른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 이것은 구체적으로 언급했던 내용을 요약해서 제시하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이 혹자 어떤 사람에게는 판소리의 예술적 완성도에 의문을 제기하게 되는 근거가 된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판소리의 예술적 완성도에 의문을 제기한다는 것은 판소리의 예술적 완성도에 대해서 비판을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국문학계에서는 이렇게 장면에 따라 일관성이 없는 모습은 오히려 삶 속의 인간의 모습을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해서 혹자와 국문학계는 서로 판소리에 대해서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 다르게 평가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면은 좋겠습니다. 이후에는 국문학계에서 어떤 식으로 판소리를 평가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장면에 따라 처절하게도 우스꽝스럽게도 행동하는 흥보의 모습은 우리네 삶이 일관된 이론처럼 개연성 있게 전개되는 것이 아님을 판소리라는 민속문화가 우리네 삶의 실상을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관된 이론처럼 개연성 있게 전개되는 것보다는 뭐가 더 중요하다? 우리네 삶의 실상을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국문학계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과거와 대조하여 오늘날의 판소리의 상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대중과 많이 멀어진 것이죠. 이 부분에서는 귀명창이라는 용어를 제시하기 위하여 청중과 상호작용하고 있습니다. 귀명창에 대한 청중의 배경 지식을 묻고 그것을 점검하는데, 청중이 이거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귀명창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판소리와 관련하여 유명한 말을 인용을 하는데, 첫째가 청중, 두 번째가 고수, 세 번째가 명창이다. 이렇게 표지를 사용한 문장인데, 첫 번째라고 하는 담화 표지를 사용함으로써 청중이 그만큼 판소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발표자는 이 말을 인용함으로써 판소리에 있어서 청중이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쭉 보면은 김영창을 비롯한 청중이 있었기에 고수와 소리꾼들은 더욱 정진할 수 있었고 판소리도 명맥을 이어올 수 있었다. 김영창이 거의 사라지고 만 요즘이다. 대중들과 판소리가 멀어진 요즘이다. 여러분이 판소리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셨기를 바라며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하면서 현재 상황에 대해서 제시해주고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언급하면서 강연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